코로나 백신 음모론과 선택의 자유. 100년 전에 발생한 치사율 3%였던 스페인 독감은 최종 종식 선언이 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그러나 3번에 걸친 유행은 1년에 걸쳐 발생했고 트렌드상으로도 1년 만에 종식되었다. 감염자는 5억 명에서 19억 명이었고 사망자는 1,700만 명에서 5천만 명이었다. 당시 백신은 없었지만 자연적으로 종식되었다. 금년 1월 4일 감염자가 최초로 보고된 코로나 전염병은 1차 파도가 9개월간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2차 파도는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독감과는 다르게 지속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적인 사건 사고도 발생하였다. 전염병을 언급한 넷째인에서는 칼과 기근, 전염병, 사나운 짐승의 4가지 재앙이 동시에 언급되었다. 넷째인을 어느 시기까지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재앙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다. 금년에 일어난 사건 사고는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당면한 글로벌 이슈는 2가지로 압축된다. 2가지 이슈는 보는 관점에 따라 또는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을 예상한다. 첫째, 미국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누가 승자로 결론이 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승자가 되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내전 상황이 올 것인지 세계적인 관심사다. 둘째 이슈는 국가적인 집단 면역을 확보하기 위한 코로나 백신의 광범위한 접종이다. 백신 확보를 선점한 국가들은 1차 접종에 한해서 국가에서 무상 제공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유효율 90%로 알려진 모더나와 화이자는 1회분이 3만 원대로 내년 생산분까지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란다. mRNA 핵산 백신은 나노 크기의 입자 형태다. 전 세계적으로 나노 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인데 이 백신은 영하 70도씨 아래에서 보관돼야 한다. 한 사람이 2회 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항체 지속 기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벡터 백신으로 개발하는 영국의 에스트로제네카의 백신의 유효율은 70%로 1회분이 5,000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것으로 알려진다. 가격이 싼 이유는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백신은 WHO의 공정한 배포를 위해 결성한 코백스의 기대와는 달리 선진국에서 싹쓸이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은 1억 명분을 예약했고 미국도 6억 회분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 보건국은 모더나와 화이자의 백신을 긴급 허가하여 12월 중으로 2천만 명에게 접종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은 모더나, 화이자, 에스트로제네카 등에서 3억 회분을 확보했다. 중국은 백신 개발을 공포했으나 임상실험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자국민 15억 명이 접종해야 하는데 수출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다. 오히려 백신을 후진국에 수출하여 그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심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조 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4,400만 명분이라 하는데 인당 3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이고 전체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수치다. 어느 회사의 백신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오히려 충분한 검증을 위해 다행으로 여긴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하고 그렇게 길게 가지도 않을 것이다. 일부 언론들은 벌써부터 백신을 홍보하고 있다. 영국이 백신을 둘러싼 음모론과 전쟁 중이라는 뉴스도 그 중에 하나다. 빌 게이츠가 백신에 감시용 마이크로칩을 포함시켰다는 내용을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있다. 백신 접종의 거부율은 미국인의 33%, 영국인의 28%다. 그러나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상 무상 공급은 너도 나도 접종하려 들 것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1년 만에 사라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백신도 mRNA 컨셉으로 개발되어 장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다. 세계 통치자들은 하루빨리 전염병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급하다. 제발 맞으세요. 백신 접종을 홍보하는 그들의 구호다. 백신은 접종하여 항체가 생기면 감염으로부터 자신이 우선 보호를 받는 방식이다. 물론 집단 면역이 확보되면 감염에 노출될 확률은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결국 백신이 공급되면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고 직장과 공공기관에서는 강제 접종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은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증거는 없지만 하위 구조로 연계된 내막을 잘 모른다. 때가 되었을 때 백신이 짐승의 표로 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은 높다. 제발 맞으세요 구호를 보면서 제발 받으세요 짐승의 표를 홍보하는 구호를 연상한다. 백신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백신의 접종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백신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 백신을 강제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계시록의 관점에서 전염병이 종말의 예언으로 나타난 것이라면 이것은 감염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신에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란 리스크도 예상해야 한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하면 신체의 면역체계 항체들이 면역 수준에 따라 반응한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개의 다른 항체들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 몸을 지키는 병사들로 간주할 수 있다. 백신에는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다. 백신이 항원 그 자체로 된 것이 과거의 백신이라면 새로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체가 항원을 생산하도록 청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수천 개의 신성한 항체들이 면역체계로 설계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인위적인 바이러스와 인위적인 백신은 신성한 설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백신의 부작용이자 영적인 부작용이다.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보호되고 거론되어야 한다.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성급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기를 권면한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깊숙이 종말의 한가운데 와 있다.